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하락 소식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도 강화돼 이제 남은 관문은 오늘 밤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발표될 CPI는 전년 대비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 전년 대비로도 0.3% 상승을 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이는 지난 1월 이후 최고 수준이자 7월 2.7%보다 0.2%나 높아지며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서 다시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저의 생각은 오늘 발표된 8월 인플레이션 지표는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지금 수치상으로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수준이나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3.1%로 직전월과 동일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지고 있기에, 또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 서비스가 아닌 관세 민감 품목들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러한 것들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의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도 일시적 관세 영향에 따른 인플레이션 움직임이 장기적 압력으로 여겨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지금은 오히려 고용시장 둔화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이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전달보다 0.1%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 올라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 역시 0.1% 하락을 해 시장 예상치는 무려 0.3% 상승이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전 7월 상승률 역시 0.7%로 굉장히 높았으나 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대가 나와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 확률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은 25bp가 아닌 50bp 인하 기대도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어 결국 이번 결과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기업 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과도한 가격 인상을 자제했음을 보여주기에 7월 큰 폭의 상승 이후 한 발 물러난 모습으로 경기 불확실성으로 소비 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기업들은 과도한 가격 전가를 피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빨리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올해 안에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졌고, 9월을 시작으로 10월과 12월에도 추가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보기에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까지 기준금리가 75bp나 인하될 확률은 지금 약 64% 반영이 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나스닥 역시 이날 또다시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21,810선까지 올라왔고, 사실 지금은 지속적 경기 둔화를 의심을 하곤 있지만 저의 생각은 일시적 둔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말씀을 드리며, 이에 따라 지금은 고용 증가세 둔화를 살펴봐도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주식시장의 랠리, 페드의 금리 인하 가능성들을 고려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 내년, 그러니까 2026년 경기 회복을 앞두고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며, 실제 오라클의 주가는 이날 35%나 급등을 하면서 지금이 경제 둔화가 아닌 경제 성장에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는 오라클과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만약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기업들이 경기 침체가 나고 돈을 벌지 못한다며 이렇게 대규모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에 오픈 AI는 오라클과의 계약 기간이 무려 5년으로 이 계약은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그 이야기는 앞으로 약 7년 동안 이러한 매출이 잡혀있기 때문에 기업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적어도 앞으로 7년은 AI 시장이 성장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이번 계약은 약 4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하는 4.5 기가와트의 전력 용량을 필요하기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학대를 보여주는 사상 최대급 규모 계약이라 오라클은 이날 장중한 데 40%가 넘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 역시 이날 3.85% 상승하면서 177달러까지 올라왔고, 장중한 때는 179달러까지도 올라가 오라클과 오픈 AI 덕을 톡톡히 봤다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은 AI 성장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확장과 칩 개발에 전방위 투자에 나섰고 덩달아 지금의 기술로는 AI 요구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이러한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 속에 이를 따라잡기 위해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엔비디아도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과 그리고 순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 새로운 AI 칩셋도 매년 개발을 하고 있어 최근엔 AI 추론 최적화를 위해 8X 플러스 수준의 성능을 갖춘 루비 CPX 칩을 공개까지 하면서 이 칩은 기존 대비 3배 빠른 대형 언어 모델 운영 능력을 갖춘 것으로 결국 AI 팩토리 경제 모델을 강화하고자 지금 시장은 칩셋 자체가 플랫폼 성능을 이끌고 있기에 이러한 결과는 결국 기업의 수익으로 다가갈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점은 증시 전반의 테마가 인공지능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이러한 테마가 초기라는 점이 엔비디아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 결과적으로는 AI의 발전을 받쳐줄 인프라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이는 단순 하드웨어 투자의 문제를 넘어 소프트웨어 정의 그리고 메모리 초대형 데이터 센터, 오픈소스 네트워크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전환을 원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의 단연 1등주는 엔비디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역시 이날 9% 이상 오르며 단번에 $369까지 올라왔고 사실 브로드컴은 최근 급등세에 따라 전날 2.6% 하락은 했지만 이날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점점 더 AI에 대한 기대를 높여가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는 76으로 정말 과매수 상태인 80까지는 올라오지 않는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AI 산업은 결국에는 돈을 많이 가진 기업, 그러한 기업들이 주축을 이뤄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브로드컴을 전혀 팔 이유는 없다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이유는 브로드컴이 이러한 시장에서 돈을 계속 잘 벌고 있고 매출 성장세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주가의 상단은 알 수 없다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올라가는 주식을 팔 이유가 없어 앞으로도 좋은 흐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네비우스 역시 최근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장중한때 $100까지 상승을 하며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이유는 지금 인공지능 시장 자체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에 글로벌 돈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예정이라 이러한 중소형주들의 약진이 더욱더 빛을 발할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지금 네비우스는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주당 순이익 역시 플러스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엠러빈 역시 이날 1.6% 상승을 하며 여전히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주 S&P 500에 포함이 됐다는 소식으로 현재는 3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엠러빈 역시 인공지능 테마로 엮여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지금 엠러빈은 팔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는 매출 증가세가 폭발적이고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 증가세를 보시더라도 앞으로도 엠러빈은 좋은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앞으로 계속 더 성장을 할 예정이라 만약 이렇게 상승을 하고 눌림목이 발생이 됐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노데이터 역시 이날도 8% 이상 올라 $58까지 올라왔고 사실 이노데이터는 지난 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세가 시장의 기대치를 약간 미치지 못하자 주가는 그 이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주 바닥을 찍은 이후 급격하게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 이노데이터는 최근 일주일간 12% 그리고 5% 다시 9% 다시 12% 그리고 이날 8%가 오르며 역시나 돈을 잘 벌고 있는 AI 기업은 정말 지금 상승세가 판단할 수 없는 수준까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크레도 역시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크레도도 실적 발표 이후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고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 역시 79로 많이 올라왔지만 전력 케이블망으로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를 많이 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력망의 최적화를 시키는 크레도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크레도가 지금 22 이동평균선에서 많이 올라온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에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만 주가는 아무래도 싸게 사는 것이 좋아. 다시 한번 이렇게 22 이동평균선 아래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익 실현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인공지능 시장이 더욱더 좋아질 예정이기에 만약 주가가 20일이나 60일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소파이 역시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소파이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주들의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전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상승세를 탄 주가에 차익 실현을 하여 저점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승세를 정말 큰 이슈가 없는 이상 이어갈 것이라 지금부터라도 소파이를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팔란티어 역시 이날 2% 이상 올라 현재는 눌림목에서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최근 공매도 이슈와 MIT 보고서로 인해 주가가 약 20% 가까이 내려왔지만 이러한 주식들은 결국 이렇게 눌림목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더 오를 여지도 있어. 심지어 지금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팔란티어를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